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순찰차 거점 근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구간은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km로 202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흥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출동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층 빠른 출동을 위해 새로운 근무 방식이 도입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무 중인 순찰차에 무전이 울립니다. 예토 241 쌍촌주공 행패소란 종발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행패소란 신고가 많은 지역. 신고 접수 즉시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적절한 초동 조치를 하느냐는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구대와 파출소 몇 곳을 묶어 대표 한 지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이른바 중심지역 관서제도는 그간 주민들의 치안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싸움도 날이면 날마다 하고 지구대도 머리 아팠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출동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 지역 112 신고 출동 도착 소요 시간은 2년 새에 43초나 늦어졌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전국 최하위권. 특히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가 사실상 가장 낮습니다. 순찰차 전용 거점 근무를 시도하는 배경입니다. 112 신고가 특히 많은 시각에 지구대가 아닌 이곳 거점 지역의 순찰차를 대기시켜 신고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서 112 신고 건수는 많지만 신속 대응은 부족했던 도심 어린이 공원이 시범 사업지로 확정됐습니다. 작은 지구대가 시민분들 곁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첫 시도로 경찰과 의회, 지자체가 모두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인접해 있는 유관기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으로 좀 강행 규정을 넣으면 좀 이 제도가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속한 현장 출동은 치안의 가장 기본. 광주 첫 순찰차 거점 근무가 밀착형 치안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9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가을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도 이렇게 선선한 가운데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구름의 양은 많을 수 있겠지만 종일 예쁜 가을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이 전남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의사들도 기존에 근무하는 의사가 대부분으로 신규 채용은 미미한 실정인데요. 지난주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내용을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사업. 전남과 경남, 제주, 강원도가 공모에 선정돼 내과와 외과 등 8개 필수 의료 과목에서 광역 단체별로 24명씩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정원의 66% 수준인 16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에 근무하던 의사가 채용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역 필수 의사 채용률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채용 인센티브가 타 시도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유연한 도구로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 산하기관의 건물 임차 보증금 미회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남연구원이 통신대로 이전하면서 나주 혁신도시 건물 임차 보증금 30억여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45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는 등 전남도 전체적으로 미회수 보증금이 77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기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더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기회로 해서 지금 도산하기관의 임차보증금 관련된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좀 해서 법적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전복 가두리 감축도 제안됐습니다. 20만 칸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간 4만 칸 감축을 목표로 도비 100억 구매에 연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전복 가두리 감축 계획에 동의하고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고흥에서는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해상풍력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영남 면사무소입니다.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공주도 해상풍력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고흥군은 포두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을 돌아가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주민 이익 공유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관심은 있잖아요.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어민들은 지난 6월 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주민 설명회를 통한 갈등 해소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흥군은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김 양식장이 있는 민간 해상풍력단지는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과 어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산업이 상승할 수 있도록 모델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반대대책위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3일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어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고흥군이 제안한 공존대책위원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흥에는 현재 총 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민간과 공공주도가 각각 2기가와트입니다. 해상풍력 주민 설명회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 확장 공사가 본격화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국립광주박물관 정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이 사업의 출발을 알립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오는 2029년까지 12,4천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50대 50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협약하고 공사를 추진했지만 광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100% 정부 지원을 요구하다 착공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광주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의 SRF 시설 가동이 10월 말까지 연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울이 가동 중지 일정을 10월 25일까지 미루겠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악취 저감 설치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동 중단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과동 SRF 시설은 악취가 기준치 이상 측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고 당초 오늘부터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 산업의 주역은 바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의 축제와 처우 개선 관련 포럼이 이주 노동자 관련 다채로운 행사들이 주말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 올레 한복을 차려입은 네팔인 이주 노동자 부부. 꽃가마 속 연지곤지를 찍은 아내를 보는 남편의 눈에 꿀이 떨어집니다. 한국 전통 이거 치마 저걸 입을 때는 기분이 제일 좋고 사랑합니다 여보. 대불산단의 내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주민들도 함께 가족을 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안전하고 그런 지역을 함께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산업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과 국가별 미식 부스 등 다국적 이주민들의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우수 사원 받았어요. 사연 받았어요. 엄마 아빠 고향에서 안 하면 저 정말 진짜 행복해요. 일할 때도 우리가 너무 피곤해요. 만약에 우리가 돈도 많이 줘요. 우리가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일할 때도 이거 돈 조금만 줘요. 이주 계절 노동자의 처우와 제도 개선을 위한 다 어울림 포럼도 마련됐습니다. 계절 노동자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민간 브로커의 개입과 권익 보호 미비점 등 허술한 정부 정책이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부서인 법무부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자 받는 단계부터 입국, 체류, 출국할 때까지 어떻게 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며 그런 것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법무부는 내년도엔 관련 예산 반영이 안 됐다면서도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조선산업과 농어업 등 일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력이 된 이주 노동자들. 이날 열린 다문화 가요제에서는 일하며 깨우친 한국어로 고향을 그리는 노래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소와 대형 사업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시의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 교부세가 1,2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2022년 3,700억 원에서 올해 2,3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전국체전 경기장 확충과 버스 공영제 도입 같은 대형 사업에만 1,000억 원 넘는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국도비 사업도 올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필수 경비 역시 매년 증가해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국도비 매칭이랄지 사업을 좀 방만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 주의랄지 위기랄지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목포시는 세수확충과 경상 경비 절감, 국도비 사업 구조 조정 등을 자구책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문제의식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무리한 공모사업과 선심성 예산, 중장기 전략 부재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인데도 이를 바로잡을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시장 권항대행 체제에서는 대규모 사업 축소나 전시성 예산 동결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하기 어려워 위기 해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재정난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목포시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책임 있는 대책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2년 만에 4배 급증했습니다. 광주 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373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92건에 비해 4배 늘었습니다. 일선 자치구는 유명 유튜버의 부정 사용 고발 영상이 확산한 뒤 시민들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공문서 위조나 부정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 유치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울산시는 지역의 특색에 맞춘 알짜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 유곡동 혁신도시. 에너지와 노동 관련 공공기관 10곳이 이전하며 19,000명이 울산으로 새롭게 전입해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지만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국정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내걸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경남과 강원 등 다른 지역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공공기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울산시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접촉하며 본격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모두 3가지입니다.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에너지와 울산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거기에 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AI가 포함됐습니다. 울산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첫 삽을 뜨는 등 AI 수도로의 도약을 선언한 만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지역 전통산업인 제조업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관까지 15개 이상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과 기 1차 이전 시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연계성을 고려해가지고 유치 대상 기관의 후보로 포함시켜 다음 달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시기와 방식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내년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고준위 방패물 관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갈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전 주변을 사실상 핵 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단체가 폐기라고 적힌 상자에 정부 시행령 문서를 집어넣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시행령을 두고 정부는 오랜 표류 끝에 고준위 방패물 관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갈 첫걸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다릅니다. 시행령은 원전 주변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은 설명회나 공청회만 열면 된다고 규정하고 무산되면 생략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원 범위도 쟁점입니다. 시행령은 원전 반경 5km 안쪽만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 기준은 30km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5km 기준을 적용하면 고창군 대부분과 부안군 전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경 5km로 제한한 것은 국제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된 현실을 위면한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최종 처분 시설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노력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는 새 시설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사실상 영구 저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3년 만에 신작을 내놓은 박찬욱 감독이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산업 변화와 노동,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직과 재취업에 내몰린 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할까? 25년 경력 제지 전문가 만수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생존극을 펼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사람은 넷, 자리는 하나. 재취업 시장에서 자신보다 우월한 경쟁자들의 존재를 확인한 주인공 만수는 태계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갑니다. 평범한 가장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개막 다음 날 관객들과의 만남을 가진 박찬욱 감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모습을 블랙 코미디를 빌어 연출해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변화하고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일터가 자동화되면서 전문가들은 AI와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된 사회. 영화 속 주인공에게 닥친 상황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민에 기초한 사람은 불쌍한데 저렇게 허둥지둥 헤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불황을 타개해보려는 한국 영화 산업과도 겹쳐 보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쩔 수가 없다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업 변화와 노동,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오는 24일 극장에서 관객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5.18 사진 특별전이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귀스타프 에펠 대학에서 광주 5.18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회는 1980년 항쟁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90여 점과 영상 기록물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5.18 기록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인권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신진 예술가들을 위해 전용 전시관을 마련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소규모 전시를 열 수 있는 복합전시 제7관을 새로 만들어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심사를 통해 전시관을 사용할 신진 작가를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이들에게는 공간은 물론 설비와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가을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도 이렇게 선선한 가운데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은 다소 많지만 종일 예쁜 가을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또다시 날이 흐려지겠고요.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목포에서 27도, 영암에서도 27도에 그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구리의 아침 기온 15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